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코 주변에 부비동이라는 여러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농이 차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이 차기 전에 이 공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코는 공기 조절 장치입니다. 외부의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면 폐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말라붙어 버립니다. 온도도 올려줘야 되고 습도도 올려줘야 되고 일부 미세먼지 같은 것들, 코가 부비동과 더불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비동이 공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기가 잘 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 부비동에 공기가 잘 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긴 틈을 타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제 축농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감기죠. 감기에 걸리게 되면 코 안이 붓게 되고 공기끼리 잘 가려지게 돼서 부비동으로 공기가 잘 못 가게 되고요. 전신질환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지혈이 심해서 원활하게 코 안에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될 분비물들이 많이 분비가 되지 못하면 공기가 또 부비동으로 못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어요. 코를 다쳤다거나, 그래서 코뼈가 일부 손상되거나 휘었다거나, 아니면 코 안에 점막이 늘어져 있는 물혹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부비동으로 가는 공기길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축농증 수술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축농증을 고치려고 축농증 수술을 했는데 당연히 염증은 제거가 됐겠지만 부비동으로 통하는 공기길이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공기길이 너무 넓어도 공기가 잘 못 들어가요. 눈으로 보기엔 참 속이 시원합니다만 실제로 공기가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농증 수술 이후에 축농증이 재발하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축농증은 그 정의상 부비동에 염증이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 콧물이 나온다거나 노란 콧물이 목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게 당연히 동반이 되겠죠. 실제로 코 안에 노란 콧물이 곳곳에 공기길을 막고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입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코 안에 농이 냄새가 입에까지 퍼져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볼에 있는 부비동은 치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금니나 송곳니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면 눈이 붓는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성 축농증은 이러한 증상이 항생제를 쓰거나 여러 치료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8주 이상, 12주 이상, 또 CT상으로 확인을 해보니 농이 차 있는 정도가 매우 심할 때 만성 축농증이라고까지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코스메에서 다루는 축농증은 이보다 좀 범위가 더 넓은데, 원래 축농증은 말 그대로 농이 쌓이는 증상이지만 농이 쌓이지 않는 것도 저희 코스마니온 네트워크에서는 축농증의 범주에 넣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축농증 전 단계인데요. 축농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비동 안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부비동 안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부비동으로 공기가 잘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 부비동상에 염증이 없다 하더라도 부비동에 공기가 잘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경우 축농증 범주에 넣고 치료를 합니다. 실제 농이 생기지 않아도 두통약으로 잡히지 않는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비동에 단순히 공기가 흐르지 않는 것만으로 코막힘도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축농증의 범위를 꼭 농에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로 노란 콧물이 계속 흘러 넘어가겠죠. 실제로 증상이 있으면 치아에 통증이 있다거나 계속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노란 콧물을 뱉어내야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아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노란 콧물이 좀 줄어들고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코 막히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치료를 멈추시게 되면 그때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세균은 얼추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염증이 퍼지지는 않지만 부비동으로 공기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또 부비동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들이 제대로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안구건조가 그러한 덜 치료된 부비동염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부비동염을 완전히 치료하지 않으면 눈에 있는 열이 완전히 못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눈이 말라서 안구건조가 생겨요. 심지어는 시신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녹내장이라는 시야가 감소하는 무서운 질병까지 오기도 합니다. 또 부비동 중에 일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뇌하수체를 감싸고 있는 것도 있어요. 뇌하수체를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부 분비물들이 자꾸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코하고 귀 사이를 연결하는 이관을 담당하는 이관 편도 조직에도 자꾸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이관 편도 조직이 자꾸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귀 쪽으로 가는 공기 흐름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하면은 이명이나 난청이나 어지러움증까지 추후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 충분히 공기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몸은 입을 동원하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마르게 되고 입냄새가 나게 되고 구강 구조가 좀 바뀌게 됩니다. 어린이는 또 하나 부비동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춘기가 될 때까지 자꾸 두개골이 성장을 하면서 부비동도 같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부비동 안으로 공기가 자꾸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비동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얼굴 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 성장 방해, 또 그에 따른 구강호흡으로 인한 안면의 2차 피해, 아이들 우스갯소리로 역변이라고 하는데, 코 문제가 역변하고도 관계가 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부비동이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없는데, 그만큼 부비동염을 끝까지, 부비동에 공기가 잘 들어갈 때까지 꼭 치료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전신하고 관계되어 있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농증 치료는 저희 코스마니온 네트워크에서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비동으로 공기가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비동으로 공기가 흘러들어가려면 부비동을 채우고 있는 농을 일단 빼내야 됩니다. 저희는 비강습부요법을 써서 농을 배출시킵니다. 비강습부요법이라 하면 부비동 안에 예전 부항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음압을 걸어 주어서 부비동 속에 있는 농이 스스로 잘 배출되게끔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부비동 속에 있는 농이 일부라도 배출이 된다고 하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비강 내에서 부비동으로 가는 공기 통로를 잘 조절을 해준다고 한다면 부비동으로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쓰는 치료법이 비강 사열 치료법입니다. 비강 안에 직접 침을 이용해서 사열을 하여 부기를 조절하고 점막 부기를 배출시켜서 공기기를 조절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부비동 입구는 코 안에 특정 부분에 있어요. 이마나 볼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비동은 코 안이 1층, 2층, 3층, 4층까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로 2층 쪽에 몰려있게 되고, 눈 뒤쪽에 있는 부비동이나 뇌하수체를 감싸고 있는 부비동은 주로 3층 쪽에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신 분들은 비강 사열을 하더라도 2층이나 3층, 특히나 통증 부위를 봐가면서 더 집중적으로 사열을 해준다고 하면 해당 부위로 공기를 좀 더 많이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외에 점막의 부기를 빼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점막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에 특화된 미네랄 한방 약침을 점막에 자입을 하여서 점막 노폐물 배출을 유도를 하면 점막 붓기가 또 잘 빠지게 됩니다. 급성 축농증으로 발발하기 이전에 농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비동 속으로 공기가 잘 흘러들어가지 않은 일종의 가성 축농증 상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 이런 치료법으로 부비동 속의 공기를 완전히 회복시켜 줘야만 주요한 후유증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